나는 철수와 미영과 함께 자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던 동네는 바람만 불어도 흙먼지가 날리는 작은 골목길이었고, 그곳에서 우리는 종이비행기를 접어 날리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철수는 늘 내기하듯 더 멀리 날리겠다며 바람을 가르며 뛰었고, 미영은 두 손으로 치마를 잡고 따라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우리는 같은 분식집에 모였습니다. 떡볶이 국물에 튀김을 적셔 먹으며 누가 더 많이 먹는지 내기하듯 웃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고, 세상은 그저 우리 셋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학교 운동장에서 철수가 제안했습니다. 지훈아, 미영아, 우리 어른 돼도 변하지 말자. 손가락을 걸고 약속하던 그 순간, 나는 그 약속이 영원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때의 바람, 그때의 햇살, 미영의 웃음까지 모두 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는 회사원이 되었고, 철수는 벤처를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길은 달라졌지만 연락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회식이 끝난 밤에도 철수는 새 사업 얘기를 하며 내게 전화를 걸었고, 미영은 학생들 이야기를 하며 웃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어린 시절처럼 두 사람을 챙기며 마음 한편이 든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와 미영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결혼식장에 들어서던 순간, 나는 어린 시절 우리가 함께 뛰어놀던 골목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철수는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미영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마치 오래전부터 그렇게 정해진 운명 같았습니다. 나는 사회를 맡으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그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 둘이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환한 미소 뒤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그림자가 얼마나 짙게 우리를 덮칠지, 그리고 우리 셋의 관계를 어디까지 바꿔놓을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린 건 늦은 밤이었습니다. 철수였다. 야, 나 망했어.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무심코 거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대학생 시절 캠퍼스 벤치에서 함께 찍은 우리 셋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각자 꿈을 얘기하며 새벽까지 토론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철수는 창업가의 꿈을, 미영은 교사의 꿈을, 나는 언젠가 내 사업을 해보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30, 40이 되어도 절대 변하지 말자며 손가락을 걸었던 그 약속이 이제는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40이 넘었습니다. 나는 아직 혼자 살며 회사와 집만 오가는 독신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미뤘던 건 일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패기 넘치는 청년이 아니었고 그의 사업도 무너졌습니다. 미영은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남편에게서 완전히 마음이 떠난 채 혼자 견디고 있었습니다. 40대의 삶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퇴근하자마자 철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어릴 적 함께 뛰놀던 골목길 대신 낡은 빌딩 4층의 작은 사무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활기가 넘치던 그곳은 이제 서류와 폐기물만 남아 있었고 공기는 오래된 먼지 냄새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철수는 손에 소주병을 쥔 채 구겨진 양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패배감과 체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아, 이제 나 아무것도 못하겠다. 세상도 싫고 다 놓고 싶다. 그 목소리는 대학 시절 캠퍼스에서 열정적으로 꿈을 얘기하던 청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며칠 뒤 미영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도 이제 중년의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커피숍 구석자리에 앉은 그녀는 차가 식는 줄도 모르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지훈아, 나 이제 철수랑은 끝난 것 같아. 그 사람, 나도 포기했어. 더는 견딜 힘도 없어.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나는 그 손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한 우정이 이런 무력감으로 끝나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내 마음속도 그 빗방울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철수의 포기한 눈빛, 미영의 지쳐버린 목소리, 그리고 여전히 혼자인 나의 공허함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대학생 시절 서로를 지켜주겠다던 약속이 이젠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으며, 누군가는 이 상황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 나를 점점 압박했습니다. 며칠 동안 밤을 지새우며 고민했습니다. 철수의 빚은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계약서, 대출증서, 사채 명세서까지 직접 확인하며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계산했습니다. 내 재산을 전부 털면 가능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이 내게 털어놓았습니다. 지훈아, 나도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 차라리 너랑 함께라면 웃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녀의 눈동자는 간절했고 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철수의 빚을 대신 갚고 미영을 지키겠다고 은행을 오가며 서류를 작성하고 내 통장을 털어 빚을 정리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이 떨렸지만 미영이 떠올라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내 인생은 새로운 길 위에 올라섰습니다. 이게 구원인지 배신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영과 함께 낡은 아파트에 들어왔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있었고 창틀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라면 뭐든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웃으며 짐을 풀었습니다. 저녁마다 함께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며 소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회사 일과 빚 문제로 지쳐 있었고 미영은 홀로 집안을 지키며 점점 피곤해졌습니다. 철수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가끔 보내오는 메시지에는 후회의 그림자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우리 삶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훈아, 나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라면 모든 게 괜찮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균열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철수를 만났습니다. 그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자신감으로 빛나던 친구는 사라지고 대신 공허한 눈빛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왜 그랬을까?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남는 건 후회뿐이야. 내가 그때 미영 손만 놓지 않았어도 지금은 달라졌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그는 말했다. 너랑 미영이 웃는 거 보면 질투도 나고 또 미안하기도 해. 내가 멍청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로서 그의 괴로움이 안쓰러웠지만 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은 과거의 친구가 아니라 후회 속에 갇힌 낯선 남자 같았습니다. 미영과 나는 작은 행복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경제적 부담, 직장의 압박, 그리고 철수의 존재는 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가끔 우리는 사소한 일로 다투었습니다. 지훈아, 나 너무 힘들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라면 다 괜찮아.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다시 나를 바라보며 안도했습니다. 철수의 후회는 여전히 메시지와 소식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고 우리의 삶은 끝없이 시험대에 오르는 듯했습니다. 나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정 옳은 선택을 한 걸까? 그러나 미영의 웃음을 보면 그 모든 고민은 잠시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철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훈아, 미영이랑 그게 정말 괜찮은 거야? 그 질문은 우리의 삶을 흔들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미영이 물었습니다. 지훈아, 철수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나는 대답했습니다. 철수의 후회가
우리 삶을 흔들게 두지 않을 거야.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야 해. 하지만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지훈아, 나도 가끔 철수 생각이 나. 그럴 때마다 혼란스러워.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야. 그날 밤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랑과 책임은 선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만 지켜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어느새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나와 미영은 모두 50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었지만 결혼식은 미뤄둔 채 사실혼처럼 지내왔습니다. 처음엔 빚과 생활이 급했고 사람들의 시선도 무거웠기 때문에 정식으로 식을 올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부장 자리에 올랐지만 여전히 늦은 밤까지 야근을 했습니다. 미영은 오랫동안 다니던 학교에서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었고 둘 다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서로의 곁에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고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우리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아, 우리 이제 진짜 결혼식 하자. 너무 늦기 전에.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결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가 숨지 말고 진짜 부부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소규모 예식장을 빌려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낸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묻어 있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대학 시절 청년이었던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미영은 수수한 드레스를 입었고 나는 오래전 사두었던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행진곡이 울리자 그동안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식장 한쪽 구석에 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초라해진 모습이었고 눈빛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아, 미영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손만 놓지 않았어도. 그의 목소리는 들릴 듯 말 듯 떨렸습니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그의 마음속 후회를 느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나는 미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영아,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훈아, 그래도 결국 이렇게 됐네. 나는 알았습니다. 사람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뒤늦게나마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아온 세월을 공식적으로 부부라는 이름으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철수는 후회의 그림자 속에 서 있었지만 나와 미영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서로를 지켜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